안녕하세요. 2026년 2월 28일 태국 뉴스입니다. 지난 2월 8일 실시된 태국 총선 최종 투표율이 71.4%를 기록하며 유권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투표수가 소폭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태국 선관위는 이에 대해 제외 및 관외 투표 용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수라고 공식 해명했습니다. 조사 결과 비례대표 투표수에 비해 지역구 투표수가 3표 적게 집계됐는데요. 선관위는 투표용지 배송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현재 진행 중인 재검표와 재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종 확정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제1야당인 국민당이 지난 총선 관리 부실 의혹을 제기한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을 두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당은 성명을 통해 선관위가 명확한 해명 대신 공권력을 이용해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보복성 소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이번 총선에서는 개표 지연과 수치 불일치, 그리고 비밀투표 원칙 훼손 우려 등 여러 행정적 미숙함이 지적되어 왔는데요.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은 물론 국민당 파릿 대변인까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선 상태입니다. 국민당 측은 선관위의 고발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역고소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제라도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푸어타이당의 실권자인 패통탄 친나왓 전 총리가 수감 중인 부친 탁신 전 총리를 면회한 뒤 향후 행보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패통탄 전 총리는 부친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오는 5월 중순쯤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5월 10일이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게 돼 이르면 그 다음 날인 11일쯤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탁신 전 총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확실히 정계에서 은퇴할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지난 6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끝으로 정치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태국 정치사의 중심에 있었던 탁신 전 총리가 실제 은퇴를 선언할 경우 향후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다만 그의 여전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완전한 은퇴가 가능할지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중앙은행이 민간 소비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 증폭으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책들이 일제히 마감되면서 지난달 민간 소비 증가율은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는데요.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내수 경기에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여기에 대외 여건 역시 녹록지 않습니다. 수출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같은 통상 압박이 앞으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다만 중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한 관광업의 회복세는 가시적인 위안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 측은 여전히 높은 생계비 부담과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향후 글로벌 리스크와 예상 편성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태국 부동산 시장의 중고 매물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면서 이른바 매물 동맥경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태국 부동산 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시장에 나온 중고주택 매물은 약 24만 가구로 지난해보다 53% 넘게 급증했는데요.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뚝 끊기면서 매물 총액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 폭증한 1조 3,700억 팟, 우리 돈 약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 방콕이 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촌부리와 푸켓 등 주요 도시에서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공급 과잉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규 분양시장의 가격 형성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며 태국 수출 기업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향후 150일 동안 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서 철강과 자동차 부품 등 주력 품목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는데요. 특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기존의 고율 관세에 이번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서 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태국 상무부는 컴퓨터 부품과 천연 고무 등 1,600여 개 품목은 이번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히며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면제 리스트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전담 콜센터를 통해 실시간 대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의 추가적인 통상 압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태국이 반세기 동안 고수해온 오후 시간대 주류 판매 금지 규제를 완화한 결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국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 2달간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주류 판매를 허용한 결과 관광지 인근 식당 매출이 최대 20%까지 상승했는데요. 우려했던 음주운전 사고율은 오히려 전년보다 낮아지거나 안정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이 규제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외식업 성장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낡은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현지 업계는 규제 완화가 관광산업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진 만큼 이번 조치를 영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의 누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중순쯤 규제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방콕 지하철 MRT 이용객분들은 앞으로 지갑 속 신용카드 한 장만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콕 지하철 운영사는 기존의 전용 충전식 카드를 없애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바로 태그하는 EMV 비접촉 결제 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4월 1일부터는 기존 MRT 카드의 충전이 중단되고 6월부터는 사용 자체가 전면 제한되는데요. 대신 본인이 평소 쓰던 신용카드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지하철은 물론 버스와 배까지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카드의 남은 잔액은 내년 말까지 각 역사에서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일회용 승차권인 토큰 역시 내년부터는 QR티켓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교통수단 간 통합요금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별도의 카드를 살 필요가 없어지는 만큼 시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국의 대표 수출 품목인 남홍 코코넛이 가격 폭락과 중국 자본의 시장 잠식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개당 30바트까지 치솟았던 산지 가격이 최근 2에서 3바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수확 비용조차 건지기 힘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 같은 위기의 배경에는 중국 거대 자본이 태국 현지 농장을 직접 임대하고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태국 농민들이 가격 결정권을 잃고 하청기지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농민들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서자 태국 당국은 긴급 수매 지원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 등 수습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 자본의 영향력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방콕의 체감 온도가 최고 41.9도까지 치솟으면서 방콕시 당국이 열지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 당국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온이 가장 높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콕시는 폭설기에 대비해 시내 곳곳에 총 255곳에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며 시원한 생수와 휴식 공간은 물론 응급처치를 위한 구급약품 등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방콕시는 영유아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는 한편 무리한 야외 활동보다는 시에서 마련한 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환자들을 기만해온 이른바 불량 의사들에 대해 태국 의사협회가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의사협회는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약이나 건강보조제 판매에 가담해 징계를 받은 의사 수백 명의 실명과 면허 정지 이력을 다음 주부터 대중에 전격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의학적 근거가 희박한 이른바 금실 리프팅 시술을 홍보하며 환자 한 명당 우리 돈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갈취한 사례까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징계 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자 실명 공개라는 강수를 두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조치가 의료계의 자정 노력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태국의 전도 유망한 엘리트 경제 관료에서 거액의 뇌물수수범으로 전락한 사텟 전 국세국장의 부정축제 사건이 금괴 몰수와 함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태국 반부패위원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사텟 전 국장으로부터 압수한 금괴
약 314kg, 시가로 15억 밭에 달하는 막대한 물량을 재무부에 인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560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미국 유학파 출신의 세무 전문가로 승승장구하던 사티 전 국장은 과거 수출 기업들의 부가가치세 환급 과정에 개입해 수십억 팟이 국세를 부당하게 돌려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요. 조사 결과 그가 보유했던 대규모 금괴들이 모두 공직을 이용해 얻은 부당 이득임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해당 자산 전체를 국고로 귀속하라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때 국가세정을 총괄했던 수장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살이를 하게 된 이번 사건은 공직사회 부패의 경종을 울리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태국의 유명 면세점인 킹파워에 라벨을 가짜로 만들어 붙인 뒤 가짜 향수를 팔아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태국 경제범죄수사국은 방콕의 한 쇼핑몰 매장을 급습해 유명 브랜드 향수에 위조된 면세점 라벨을 붙여 판매해 온 40대 여성을 체포하고 위조 상품 40여 점을 압수했습니다. 이 업주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면세점 정품인 것처럼 꾸민 가짜 라벨을 제작해 부착해 왔는데요. 피해 면세점 측이 직접 제품을 구매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라벨은 물론 내용물까지 모두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 당국은 면세점 밖에서 라벨이 붙은 제품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면 위조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가짜 향수는 검증되지 않은 성분 탓에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정식 판매처를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전력 소모량을 추적해보니 전기를 몰래 훔쳤으며 비트코인을 채굴해온 현장이었습니다. 사이아품 경찰은 시내 상가와 임대 건물 등 3곳을 급습해 비트코인 채굴기 48대를 압수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전력 사용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전력청의 제보로 시작됐는데요. 조사 결과 적발된 한 현장은 무려 3년 동안이나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한 전력 도용 피해액만 우리 돈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전기 배선이 정교하게 개조된 점으로 미루어 전문가가 개입한 조직적 범죄로 보고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한편 채굴기 반입 과정에서의 관세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공자산인 전기를 훔치는 행위는 국가 경제에 피해를 주는 중범죄인 만큼 유사한 불법 채굴장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약과 결제까지 모두 마친 숙소에서 단지 겉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겨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태국의 한 리조트가 투숙객을 노골적으로 품평하고 숙박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국의 유명 여행가인 슈퍼갭 씨는 최근 빤짜나부리에 한 리조트를 찾았다가 참담한 경험을 했습니다. 리조트 주인이 도착한 그의 직업을 묻더니 차림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돌연 투숙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겁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주인은 당신의 상태가 우리 기준에 미달한다는 모욕적인 답변을 남긴 채 결제 대금을 환불하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이 사연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명백한 차별이자 서비스업 윤리의 부재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리조트에 대한 불매 움직임과 함께 고객을 외모로 평가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설적인 권투 챔피언 암난 르릉 선수가 개에 물린 상처를 방치하다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암낫 선수는 지난 27일 밤 촌부리 자택에서 고열과 경련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는데요. 조사 결과 이틀 전 길에서 개에게 물렸지만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홀로 참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동 당시 암낫 선수는 심한 오한과 함께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는데요. 의료진은 개에게 물린 상처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 발생한 심각한 감염이나 광견병 바이러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암난 르릉은 역경을 딛고 세계 정상에 올라 태국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아온 스타인 만큼 현지 팬들은 그의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태국 명문 탐마삿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떼어닌 닮은 꼴 해프닝으로 온라인 스타가 됐습니다. 최근 탐마삿대 공과대학은 기계공학과 라리팟 교수의 부교수 임용을 축하하는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라리팟 교수의 얼굴이 아누틴 차니라군 태국 총리와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았기 때문인데요. 게시물은 순식간에 5,000회 이상 공유됐고 댓글창에는
총리님이 로봇공학 발전에도 힘쓰고 계신 줄 몰랐다. DNA 검사가 필요한 수준 아니냐는 재치 있는 농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쾌한 소동 속에 교수님의 전문 분야인 로봇공학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딱딱할 수 있는 대학가 소식이 닮은 꼴 해프닝 덕분에 대중에게 친근한 웃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